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공인회계사 지한송이고요. 지금부터 스마트 경영 아카데미 2025년 회계사 동차 종합반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재무관리를 가르치고 있고요. 재무관리 말고도 다른 그 주요 과목 선생님들 다 계시니까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오프라인을 진행을 하는데 양소연쌤 세무회계는 온라인으로 지금 촬영 중에 있고 거의 촬영이 완료가 됐으니 종합반을 등록하시면 아마 양소연쌤 온라인 강의는 제공이 된 상태에서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 담당하시는 최재영 선생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원가관리회계 최경민 선생님, 그 다음에 세법 양소연 선생님, 그 다음에 저고요. 그 다음에 회계감사 손보승 선생님 5분께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빡세요. 기간이 빡셉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까지 하는 강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5과목을 다 준비하면 그러면 스케줄이 어마어마하게 빡셀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4과목을 준비한다. 보통은 감사를 버리거나 아니면은 3과목을 준비한다 해서 1과목 더 버리거나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여유로운데 여유로운 만큼 좀 더 빡세게 준비를 해야겠죠. 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래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신 거죠. 자, 복습 동영상은 40% 제공이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무회계는 온라인 강의로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험이 28일, 29일 요거 수정한 거죠? 맞죠? 그리고 바뀐 부분이 이 재무회계 중급과 고급으로 바뀌죠. 100점, 50점 이렇게 바뀐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서들 오시고 그 다음에 관련된 그 교재 강의와 관련된 교재 말씀드리면 최경민 선생님 제외하고는 저자 직강이고요. 그 다음에 그 스마트 동차 종합반이 은근 인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되게 컴팩트하게 진행이 됩니다. 교재들도 좀 컴팩트한 면이 있어서 나름대로 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차 강의잖아요. 유해 강의 아니라 유해 강의는 따로 있어요. 유해 강의 따로 있는 거고 동차는 동차에 적합하게 강의를 합니다. 동차의 가장 큰 핵심은 밸런스예요. 과목별 밸런스. 그래서 과목별 밸런스를 잘 지키기 위해서 여기 컴팩트하게 좀 진행이 됩니다. 시수가 지금 20회차라고 되어 있는데 재무관리가 실제로는 24~25회차 될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재무관리 들어갈 때 제가 OT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아마 최정쌤 교재와 그리고 여기 그 손보수쌤 교재 그 다음에 세무회계 교재가 개정이 됐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개정이 안 된 작년 교재로 강의를 하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차 종합반 관련한 내용이고 제가 좀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 5과목을 다 준비하는 분들 저희 스마트 종합반에 오신 분들 중에서 5과목을 다 가져가는 분들은 대부분 다유생이 뭐예요? 작년에 한 과목 내지는 한 과목도 못 붙은 분들이 이번에 1차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종합반에서 5과목을 효율적으로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처음 2차를 준비하신 분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5과목 다 가져가는 게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5과목 다 가져갔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좋아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이 됐거든요. 5과목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2과목을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어요. 물론 그 나머지 3과목 해가지고 최종 합격하긴 했지만 잘 판단을 하세요. 그래서 보통은 처음부터 4과목을 준비하든지 3과목을 준비한다고 하면 이거는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 4과목을 준비한다고 할 때 처음부터 4과목 준비하신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5과목을 한 다음에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는 과목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빠르게 3월 중순까지 아니면 길게는 합격자 발표 때까지 해서 그 합격자 발표 날 이후에는 본인이 가져가야 될 과목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5과목을 다 준비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출발했지만 하다 보면은 시간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들을 본인이 잘 선택해서 밸런스 있게 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뭐 버려요? 감사를 보통 버리죠. 뭐 그건 말리지 않겠습니다. 알아서 잘 버리시고요. 그래서 감사를 챙겨가는 동차생들도 있어요. 간혹. 왜냐하면 감사가 나름대로 암기 과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암기를 좀 내가 잘한다 라고 하신 분들은 뭐 이해를 위주로 하는 원가관리 회계라든지 재무관리 1, 2차 갭이 좀 큰 과목이 있죠. 1차 때 재무관리랑 원가관리 회계를 좀 소홀히 하신 분들은 감사를 또 챙겨가고 원가 또는 재무관리를 드랍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은 본인이 잘 세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4과목만 준비하는 분들은 거의 동차생 대부분일 거고요. 3과목 간혹가다 3과목만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3과목을 준비할 때는 조금 커버리지를 넓게 가져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3과목은 무조건 합격해야 되잖아요. 4과목 5과목 준비하다가 한두 개 미끄러지는 정도의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래도 다행인데 3과목에서 한두 과목, 한 과목은 괜찮아요. 2과목 미끄러지면 다유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재무회계는 한 과목으로 치고 이제 얘기를 좀 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재무회계 그 2과목과 재무회계가 중급과 고급으로 나뉘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최재형 선생님 그 1대1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셨으면 좋았을 건데 좀 약속이 있어가지고 오늘 못 왔어요. 그래서 3과목을 준비하신 분들은 조금 커버리지를 넓게 가져가자. 근데 그 커버리지가 사실 요 안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겁니다. 동차생 분들도 우리 여기서 진행하는 커버리지 중에 한 8, 90% 가져가면 되거든요. 8, 90%. 그런데 3과목을 준비하는 분들은 여기서 가져가는 커버리지의 거의 100%를 가져가는 것이 조금 유용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동차 강의인데 쳐낼 건 쳐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 무조건 기출에만 나왔던 내용은 하진 않고요. 나올 것 같은 주제는 좀 건드리긴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기출 위주로만 하겠다 라고 하면은 그것도 괜찮은 전략입니다. 근데 3과목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기출 플러스 알파를 좀 하셔야 돼요. 5과목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출 위주로 하셔야 되고요. 4과목은 약간 기출 위주면서 조금 여유가 되면은 추가적인 어떤 뭐 지역적인 내용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 100점이라고 볼 때 절반 정도가 기출 변형입니다. 이번에 1차 시험을 여러분들이 봐서도 알겠지만 기출을 변형한 문제가 한 절반, 많게는 뭐 경제학은 아니겠죠? 그 나머지는 절반 좀 이상,
5의 10에서 60%가 기출 변형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 30%가 기출 응용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지엽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도 과목별로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50%는 기출 변형입니다. 그리고 적게는 40%예요. 그러면 4, 50점을 무조건 획득을 하려면 기출을 달달달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출 응용 부분이 한 10에서 20%, 많게는 20에서 30% 나와요. 그러면은 그 점수대가 70점에서 80점대입니다. 기출 응용까지. 기출 변형은 숫자만 바뀌는 정도. 그리고 과거에 봤던 느낌. 근데 응용은 약간 변형한 느낌. 내가 기출에서 어딘가 봤지만 뭔가 접근이 잘 안 되는. 그러면 우리가 동차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기출 변형은 여러분들이 혼자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기출문제 계속 풀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커버하는 거는, 우리가 동차 종합반에서 커버하는 거는 기출 응용까지입니다. 지엽적인 부분을 강의하긴 하지만 그 지엽적인 부분까지 여러분한테 요구하진 않아요. 그러면 기출 응용은 어떻게 해야 되냐? 모의고사입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모의고사, 그리고 교재에 있는 모의고사,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 우리 동차 종합반이 하는 모의고사랑 그 다음에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 집을 어느 정도는 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동차 종합반 교재에 있는 기출문제만 달달달달 해서 합격할 수도 있어요. 가능합니다만 너무 조금 리스크예요. 그래서 기출 응용까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기출 응용까지 가져가려면 모의고사는 필수입니다. 모의고사를 안 보면 거의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까지 봐야지 60점 초반에서 많게는 70점 초반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합격을 80점으로 합격할 거 아니죠. 61점 6개 나오면 되죠. 그렇게 합격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를 잘 밸런스 있게 여러분들이 수험 공부를 하면서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업은 당연히 잘 따라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복습, 예습까지는 예습을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일단은 복습, 예습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복습 철저히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모의고사는 필수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제공하는 그 모의고사를 꼭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조금은 더 솔직해집시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합격 안정권, 커트는 얘기를 안 할게요. 커트는 여러분 고시반 커트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냥 대충 추려가지고 생각하시면 되고, 안정권에 있는 분들, 그리고 약간 애매한 분들, 그리고 이거는 떨어졌다라고 하는 분들, 보통 세 분류가 있을 거예요. 안정권은 그냥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냥 마음 편히 공부하시면 되고, 불안한 분들 있죠. 불안한 분들. 그 불안한 분들은 진짜 멘탈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멘탈 관리가 합격 여부를 결정해요. 실제로 합격을 했는데 3월 달에 공부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다이어트거나 좀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과가 안 좋은 분들을 꽤 많이 봤기 때문에 3월 멘탈이 되게 중요합니다. 꼭 잘 챙기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 동차 종합반을 듣는데 내가 점수가 그렇게 합격권이 아닌데 그래도 한번 연습서 들으러 왔어 라고 하시는 분들 있긴 있을 거예요. 그 분들은 동차생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동차생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한 3, 4주 지나면 재수생이 됩니다. 3, 4주 지나면 그냥 재생의 마인드로 공부를 해요. 그러면 다음 연도 시험, 1차 시험에서 어떻게 되냐면 합격권이 아니라 정병존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잘 안 올라가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 300점도 안 받았다.
그런데 나는 내년에 400점을 받겠어 라고 하려면 이 동차반을 동차생처럼 들어야 됩니다. 그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동차 종합반 안 내고요. 그 다음은 이거는 좀 빠르게 지나갈게요. 다른 안내인데 이거는 스텝 2 종합반입니다. 스텝 2 종합반은 뭐냐면 만약에 내가 점수가 너무 현저히 안 좋게 나왔어. 1차 점수가. 그런 분들은 동차 강의를 들어야 되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이 많을 건데, 만약에 점수가 진짜 이거는 형편없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기본 강의부터 듣는 게 낫습니다. 대신에 너무 기본은 좀 그러니 기본 강의 중에서 조금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그 기본 강의가 저희가 마련한 그 재시생 반이라고 하는 스텝 2 종합반이거든요. 요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스텝 2 종합반은 그냥 기본 종합반인데 조금 지금 1, 2월 지나고 이제 3월 들어가는데 3월부터는 이제 스텝 2, 스텝 1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내용 말고도 추가적으로 지엽적인 내용까지 강의하는 그런 기본 강의거든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재무관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언제 하더라? 5월인가? 그래서 재무관리는 스텝 1, 2 다 있고요.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그다음에 세무회계는 스텝 2 진행하고, 뭐 나머지 경경상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궁금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막 이제 저희는 종합반이 이제 다음 주에 개강이잖아요. 그쵸? 다음 주에 개강인데 그동안 뭐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하는데 조금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있는데 어제 저희 그 스마트 경영 아카데미에서 그 라이브 Q&A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뭐 재무회계부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뭐 세무회계 감사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이 나왔으니까 그거는 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는 여기서 마칠 거고요. 질문사항이 있으면 이제 마이크 끄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회 맡은 지한송 회계사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